그렇지? 확실하게 내려가자. 확실하게 내려가자.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뭐 고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항상 사람이 잘못한 거지. 얘를 위에서부터 입질 나오면 바로 까야 돼. 동동거렸기 때문에. 고기가 여기 다 모였어요, 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바쁜 것도 많은데 좀 찌맞춤 때문에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은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걸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찌톱이랑 바늘이랑 떡밥은 세트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물고기 입에서부터. 큰 떡밥이면 큰 바늘, 그 다음에 두꺼운 톱 혹은 긴 톱, 반대로 작은 떡밥이면 작은 바늘,
얇은 톱, 짧은 톱. 이걸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톱을 1mm PC 무크다. 톱 굵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여기다 맞춰요. 무바늘 맞춤. 그 다음에 바늘 추가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톱 전체의 3분의 2 정도. 네. 이 정도에 맞추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2개죠. 2개. 지금 이 상황에서는 2개를, 여기다 바늘 2개를 하면 지금 이게 6눈금이죠. 6눈금쯤면 한 이 정도? 그래서 11눈금이면 7눈금 내외로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복원력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잠궈놔도 복원력이 없어요. 내림낚시에 보시면 11눈금 찐데 뭐 4눈금, 5눈금 맞춤 뭐 이렇게 하죠. 우리랑 개념 자체가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내입낚시에 사용하는 찌톱은 극세이죠. 극세. 이거는 복원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떡밥이 풀린다고 해서 톱이 잘 올라오고 떡밥이 커지면 운용도 못해요. 내림은 어차피 큰 떡밥으로 낚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림에는 원래는 그 큰 떡밥의 목내림 같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거 설명하면 또 가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톱 3분의 2 정도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늘이 크거나 무거우면 이거죠. 네. 바늘이 크거나 무거우면 2개를 달면 이 위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11눈금에 무바늘 하고 2개 바늘 달면 8에서 7 정도가 나와줘야 구사를 할 텐데 바늘이 크거나 무겁고 바늘은 무겁고 톱은 가늘고 그러면 바늘 한 개의 무게가 톱 2눈금 이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바늘 2개 달면 11눈금 중에 5, 6 여기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내림은 상관없어요. 자꾸 내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닥에 붙일 때는, 속고줄이 할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바닥에서는 늦게 일어나도 돼요. 그리고 목내림 중은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띄워서 구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는 톱에 지금 아까 보여드린 가는 톱에 무거운 바늘 하면 안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채비가 물속에 이게 물속이 이렇게 있어요. 이 편납의 위치보다 떡밥이 위에 있으면 바늘이든 떡밥이든 여기 있으면 침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무바늘 맞춤 상태의 부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무바늘 맞춤을 여기에다 했으면, 이 경계에 했으면 이 상태까지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번이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1번인 상태가 되고, 떡밥이 이 정도 내려가면 2번인 상태가 되고,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3번인 상태가 되고, 이 정도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목내림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바늘 무게를 뺀 상태에서의 찌맞춤이 이 정도래야 이렇게 표현이 되지, 예를 들어서 바늘이 크거나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지 않겠죠.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맞춰지냐면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번, 2번, 자, 이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정도 되면 여기 못 내려가고 이러고 있어요. 3번은 뭐냐 하면 겨우 될까 말까 뭐. 그리고 4번은 떡밥이 크면 뭐 다 통과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똑같은 떡밥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인 상태에서 아까 아까랑 비교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1번일 때 나오는 입질도 표현이 돼요.
1번일 때 나오는 입질도 표현이 돼요. 짧게 나옵니다. 짧게. 예. 2번일 때도 표현이 됩니다. 표현. 네. 여기서 깜빡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깜빡. 여기서부터는 입질 폭이 커지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상태에서는 표현 안 됩니다. 심하게 입질을 하면 막 몰고 가는 거야 표현 되겠지만, 여기서 여기는 목줄이 다 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정도는 다, 아이고. 여기는 다 목줄이 휘어진 상태, 휘어진 목줄. 이때는 표현이 짧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동동거리면 표현이 아예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오는 입질은 공략을 못 하는 거죠. 이거 할까 말까 한 거예요. 3번은 뭐 용케 어떻게 겨우겨우. 네, 이거는 아예 표현이 안 돼요. 이 두 개는. 그리고 4번은 표현이 되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표현이 작게 돼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동일 상황에서 표현이 되고 안 되고가 나오고, 표현이 되더라도 입질 폭이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낚시를 하겠어요? 당연히 저 같으면 당연히 여기다 찌맞춤을 하겠죠. 무반을. 띄워서 하는 낚시 기준이에요. 잘못된 무반을. 그러니까 안 맞아요. 가는 찌톡과 큰 바늘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굵은 톱, 긴 톱에는 큰 바늘, 또 좀 무거운 바늘, 무거운 게 크겠죠. 가는 톱, 짧은 톱에는 작은 바늘, 가벼운 바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하면 가는 톱인데 큰 바늘을 쓰고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이쪽은 큰 떡밥, 무거운
떡밥. 이쪽은 작은 떡밥. 가벼운 떡밥. 근데 가벼운 떡밥인데 큰 떡밥. 그러면 큰 바늘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톱도 길게. 이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늘고 긴 솔리드, 예를 들어서 0. 예를 들면 0.8에서 1.0 mm. 글라스 무크죠. 글라스 무크 솔리드 를 사용하고, 바늘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량 바늘을 써요. 예를 들어서 오니각계에 나오는 경량 붙어 있는 바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라사 같은 바늘이 가볍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바늘이 있어요. 이거 중에 이제 큰 호수, 7호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러면 이거랑 맞아요. 중요한 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토탈 밸런스를. 토탈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걸 못 맞추면 이거 엉망이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감 300에 물 200, 그 다음에 BB 플래시 해서 200, 그 다음에 공기 품게 하고, 떡밥 크기는 2에서 2.5cm.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가벼워요. 크게, 느리게 낙하. 그 다음에 확산 살리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리드죠. 글라스 무크 08. 그 다음에 롱탑으로 긴 거. 이거 빳빳해야 돼요. 휘청거리면 안 돼요. 긴 걸 했어요. 근데 밥은 크게 하니까 바늘은 바라사 7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11눈금찌에 무반을 맞춰요. 몸통 바로 위. 그 다음에 2개 바늘 달면 7눈금 혹은 8눈금 이렇게 낚시하면 돼요. 이런 밸런스가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머릿속 복잡해질 분들 많겠네.
이게 재밌어야 돼요. 오감은 100만 넣고 척을 오감 200 넣고 척 200 넣고, 그러면 얘는 물이 100, 얘는 물이 250, 그 다음에 후용 물이 2대1이니까 한 50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물이 400이죠. 물 400 하고 나중에 BB 플래시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떡밥보다 무겁죠. 떡밥이 안 크면 괜찮은데, 안 크면 떡밥이 작은 떡밥으로 구사를 해도 되는 저수지가 있죠. 고기들이 많지 않고 확산이 많이 없으면 그런 데서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떡밥 크기가 2.5cm는 돼야 된다. 근데 떡밥은 무겁다. 그러면 가는 톱을 쓰면 안 맞아요. 목내림 속도가 너무 빠르고 목내림 폭 조절도 조그마한 떡밥을 달아도 확 잠겨 버리겠죠. 그때는 어떤 찌를 쓰냐면 1.0mm 뭐 PC 무크든 뭐 다 똑같아요. 최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1.2mm를 써요. 그 다음에 밥이 더 커지면 저처럼 1.4mm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톱이 튜브, 이건 뭐 튜브도 되고 무크도 되는데, 길게 써야 될 때는 무크를 쓰고 짧게 길게 안 써도 되면 튜브를 쓰겠죠. 이렇게 쓰면 아까보다는 무거운 바늘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톱의 그 최적이 바늘을 커버해 주니까. 그래서 이때는 굳이 경량을 쓰지 않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 무거운 건 아니에요. 무거운 거는 제외. 무거운 거는 오히려 속꽃질이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채비 안정을 위해서. 그거는 나중에 추워지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까보다는 좀 무거운 바늘, 바라사 대신에 프로스트, 세사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가마 같이 나온 아스카 이런 것도 쓸 수 있겠고. 그러니까 톱의 굵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투척이에요. 투척. 떨궈 넣기가, 자, 이게 투척 지점이 여기 찌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떡밥, 채비가 들어가는 자리. 이게 간격이 멀면 멀수록 일어섰을 때 위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떨구어 넣기를 해서는 요 위치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뻗어 던지기를 하면 여기가 안 나오고 여기가 나와 버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편납 위치가 높아서
몸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표현이 안 되죠. 타나도 흩어지죠.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뻗어 던지면 손해예요. 시큰 찌맞춤 다 해놓고 뻗어 던지면 그 무바늘 찌맞춤에서 몸통 경계 여기다 맞춘 거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는 총체적으로 맞아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기본기가 충실하면 이걸 자동으로 다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고기 잡을 생각만 하는 거지. 예. 실력이 없으면 고기 잘 못 잡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고기 많이 나오는 데 가가지고 잡고 뭐 그것도 실력이겠죠. 다른 사람이 못 잡는 데서 잡아낼 정도가 되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 자기 낚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멘탈이 중요합니다. 낚시는. 네. 이게 안 되면 됩니다. 고기 많이 잡으려고 이거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기 많이 있는데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낚시에 흥미를 느껴서 네, 하는 사람 있죠. 흥미를 느껴서 하는 사람이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외국 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다 알면서 이걸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캐나다 분은 제가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도 대상 어종이 다를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오시면 같이 하면 좋겠고. 네. 자, 그냥 뭐 바늘 달고 떡밥 단체로 찌맞춤 하면 되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본인 낚시인데 뭐 본인이 책임지면 되지. 하지만 여기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추가로 질문을 하시고 본인 낚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바늘지 맞춤, 빈바늘지 맞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